초고령 사회 일본이 알려주는 은퇴의 기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지혜를 나누는 웡이자랑입니다. 혹시 이 나이에 뭘 더 어떻게 하겠어 하는 생각, 또는 애들 결혼시키고 나면 남는 게 없을 텐데 하는 걱정,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밤에 문득문득 잠을 설치지는 않으신가요? 어깨를 짓누르는 주택담보대출이자 나날이 오르는 물가, 그리고 안개처럼 흐릿하기만 한 우리의 노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도시의 모습과 대비되는 홀로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의 쓸쓸한 뒷모습. 그런데 여기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이 혹독한 현실을 마주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입니다. 일본의 은퇴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고, 그 결과 어떤 이들은 은퇴 부자가 되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반면, 어떤 이들은 은퇴 빈민으로 전락해 힘겨운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활짝 웃으며 여유를 즐기는 일본 노년 모습과 폐지를 줍다 지쳐 앉아서 쉬는 노인의 모습.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놀랍게도 그 차이는 아주 사소한 생각과 습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보다 10년 먼저 미래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부자로 은퇴하는 사람들의 4가지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막막하기만 했던 노후가 선명하게 그려지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실 겁니다. 본문 1. 50세부터 시작하는 노후 계획. 돈의 주인이 되십시오. 돈의 주인이 되는 법. 50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돈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일본의 은퇴 부자들은 50세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더 늦기 전에 돈의 흐름을 제대로 통제하고 지출의 군살을 쫙 빼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뜻이죠.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남들만큼은 해줘야지. 자녀의 결혼 자금, 사업 자금, 심지어 손주 양육비까지, 자식들을 위한 무한한 사랑과 책임감, 너무나 당연하고 숭고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냉정한 교훈을 줍니다. 과도한 자녀 지원으로 자신의 노후 자금을 모두 써버린 부모들은 결국 자녀에게 다시 짐이 되는 악순환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퇴 부자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50세부터는 자녀 지원의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요.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와 내 자녀, 우리 모두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담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50대 부부의 모습.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의 은퇴 컨설턴트 오에 히데키 씨는 생활 수준 동결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50세가 되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시점의 생활 수준을 은퇴 후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해서 씀씀이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늘어난 여유, 자금을 고스란히 노후 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자동차를 더 큰 차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욕심을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라는 불안감 대신 나는 나만의 속도로 10년, 20년 뒤를 준비하고 있어라는 단단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가계부를 한번 펼쳐보세요.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은 무엇일까? 딱 3가지만 찾아 동그라미를 쳐보는 겁니다. 그 작은 실천이 은퇴 빈민과 은퇴 부자를 가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본문 2. 돈벌이를 넘어 즐거움을 위한 슬로 창업. 두 번째 비밀은 일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치킨집이나 편의점 창업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퇴직금 전부를 쏟아붓는 이런 생계형 창업은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폐업 안내문이 붙은 가게와 망연자실한 표정의 노인 모습. 일본의 은퇴 빈민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생계형 창업 실패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퇴 부자들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슬로 창업이라는 건데요. 슬로 창업이란 말 그대로 천천히 그리고 작게 시작하는 창업을 의미합니다. 큰 돈을 벌겠다는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내가 가진 소중한 경험과 취미를 살려서 최소한의 투자로 즐거움을 얻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소규모 꾸러미를 파는 노인, 자신의 등산 경험을 바탕으로 주말 등산 교실을 여는 노인, 동네 아이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쳐주는 노인 등 예를 들어
평생 책 읽기를 좋아했던 한 은퇴 교사는 자신의 서재를 개방해 주말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대단한 인테리어도 비싼 커피 머신도 없었지만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커피값으로 버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는 사람들과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이라는 더 큰 자산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기계 만지기를 좋아했던 한 엔지니어 출신 은퇴자는 동네에 고장난 소형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고쳐주는 맥가이버로 나섰습니다. 처음엔 무료 봉사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약간의 수리비를 받게 되었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내가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에 큰 보람과 활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수십 년간 갈고 닦은 나만의 요리 솜씨, 화초를 가꾸는 능력, 꼼꼼한 정리정돈 습관, 아이들을 돌봤던 경험까지 그 모든 것이 슬로 창업의 훌륭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즐거움과 보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시작한 일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삶의 활력소가 되어줄 것입니다. 본문 3회사 명함이 아닌 나로 만나는 제3의 인간관계. 세 번째 비밀은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은퇴와 동시에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고립이죠. 평생 땡땡땡 부장 XXX 상무로 불리다가 그 직함이 사라지는 순간 마치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이 있지만 매일 붙어 있다 보면 오히려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일본의 은퇴 부자들은 아주 일찌감치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라는 제1, 제2의 관계를 넘어서 제3의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간 거죠. 제3의 인간관계란 이게 뭐냐면요. 바로 지역 사회나 동호회처럼 어떤 이해관계도 없이 순수한 나 자신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적당한 거리감입니다. 너무 깊이 관여해서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고 너무 멀어져서 소외감을 느끼지도 않는 편안하고 느슨한 연결이 핵심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은퇴 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동네 도서관에 독서, 토론 모임에 나가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책 한 권을 매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 혹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며 새로운 자극을 얻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의 만남이지만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미뤄뒀던 악기 동호회나 운동 클럽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곳에서는 내가 대기업 임원이었는지 작은 가게 주인이었는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타를 사랑하는 김 선생님, 탁구를 잘 치는 박 선생님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회사 명함이 없어도 나를 존중해주고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새로운 친구들. 이 제3의 인간관계는 은퇴 후 겪게 될지 모를 외로움과 무력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본문 4. 뇌의 스위치를 켜라. 마음의 노화를 막는 습관. 마지막 네 번째 비밀은 마음의 노화를 막는 것입니다. 몸이 늙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마음이 늙는 것이라고들 하죠. 이제 와서 뭘 배워?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의 뇌는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가바사와 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뇌를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력보다 출력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기만 하는 것. 이런 입력에서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직접 말하고 쓰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출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뜻이죠. 일본의 은퇴 부자들은 이 출력 활동을 생활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틀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길을 산책하는 대신 오늘은 일부러 다른 길로 걸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발견한 새로운 풍경이나 느낌을 스마트폰 메모장에 짧게라도 기록해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훌륭한 출력 활동입니다. 혹은 지난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간단한 소감을 덧붙여 블로그에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누가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기억력과 창의력을 깨우는 훈련이 됩니다.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동네 친구들과 어제 본 뉴스에 대해 토론하는 것, 심지어는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까지. 듣기보다 말하고 읽기보다 쓰는 습관. 이 작은 출력,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뇌를 10년, 20년 더 젊고 건강하게 유지해 줄 것입니다. 1. 50세 생활 수준 동결. 2. 즐거움을 위한 슬로 창업. 3. 제3의 인간관계. 4. 뇌의 출력 습관. 오늘 우리는 초고령 사회 일본의 사례를 통해 은퇴, 부자로 가는 4가지 지혜로운 길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첫째, 50세부터 돈의 씀씀이를 동결하고 현명한 금전 감각을 익히는 것. 둘째, 생계가 아닌 즐거움을 목표로 나만의 슬로 창업을 준비하는 것. 셋째, 직장 밖에서 나 자신으로 만나는 제3의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넷째, 읽고 듣기보다 쓰고 말하며 마음의 노화를 막는 것. 어떠신가요? 너무 거창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배우자와 함께 우리 집에 불필요한 지출 항목을 찾아보는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책상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낡은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생각을 한 줄이라도 적어보는 겁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채우기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죠. 우리보다 앞서 걸어간 일본의 지혜를 거울 삼아 오늘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우리 모두 여유롭고 품격 있는 인생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선생님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저희 웡이자랑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지혜로운 이야기들로 찾아뵐 테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